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모여서 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재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시아경제TV 초대석에서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로 노사정 간에 완전한 합의를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까지 소집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합의까지, 뼈대를 세우는 이 합의까지 도출을 하셨는데요. 이 소회가 어떠십니까? 좁게 보면 8개월 만이지만 더 길게 보면 20년 만이고 또 가까이는 2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굴러가게 됐습니다. 20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 1997년 처음에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자마자 특히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도 도입 때문에 반발해서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만이라는 것이고 한국노총도 2년 전에 정부의 잘못된 노동이 볼 때 잘못된 이대 지침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단지 제가 8개월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딛고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굴러가게 됐다. 그 점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시대적 상황들 여러 가지로 노동자들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 노동 존중 사회를 사회적 대화로 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 사회적 대화가 굴러가게 된 것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좀 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원래 이름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약칭 노사정위원회인데 이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노동계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노사정위원회 말만 들어도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 무슨 이름으로 할 거냐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옛날에 노사정위원회 했는데 이 약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아직은 좀 고민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기존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전까지 노사정위원회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노동정책을 노아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기본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아니고 노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동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폭을 넓히려 했다. 노동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 그리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폭을 넓힌 것이고 또 노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너무 윽박지르고 억지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합의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해왔던 저희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3차 대표자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 개편 논의는 마무리됐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 개정 과제만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국회를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특히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일찍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4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번 4월 23일 날 여러 가지 조금 그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가 이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길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사용자와 정부가 다 합의한 안이니만큼 국회가 이런저런 일정이 바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안건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사실 뭐 방법을 의원 입법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뭐 누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될까요? 염두에 두신 의원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그러니까 야당 간섭을 통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여당 간섭을 통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께서 본인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천군만반을 얻은 기분입니다. 그 지난번 2차 회의 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개편된 사회적 대화기구 이번에 이제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겠죠. 네. 이 첫 회의에 대통령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뭐 누차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직접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회가 법이 통과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참여하실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꼭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이게 사실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격차 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 국가입니다. 근데 아직도 청년 실업, 뭐 헬조선, N포 세대처럼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고 또 GNP로 보면 11위 그리고 우리가 5천만 군대 100만 거기다가 요즘 아주 그 잘 나가는 한류까지 치면 우리나라가 종합적으로 상당히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인데 상당히 아쉬운 거는 이렇게 되어 나오는 동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격차 문제가 심각해져서 겉으로 볼 때는 강대국이지만 실제 속으로 볼 때는 내용도 그런가 할 때는 우리가 짚어볼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격차 문제를 이야기하면 긴데 조금 요약하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00대 50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대 50이고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하면 100대 30 정도 되는 이런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격차를 두고는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자리 10개 중에 8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청년 실업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출산율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1.05다. 그럼 왜 출산율이 낮으냐 하는 문제도 결국 격차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 소득의 불안,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 문제도 걸려 있다 해서 앞으로 이 이제 격차 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심적 과제로 이 격차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걸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누구나 다 100만 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근데 단순히 사회적 대화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들긴 하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좀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있을까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를 보면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윤율이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윤율이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이윤 구조의 차이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만이 되는 문제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각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울산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상당히 그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물가 수준만 임금 인상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임금이 상당히 높은데 먹고 살만한데 보니까 협력업체의 임금은 대단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갈 곳이 저곳이다. 우리 아들, 딸들은 내 자리에 못 온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의 1%를 내고 사용자들은 내치게 돈을 내서 협력업체들의 노동조건을 고쳐나가는 데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 있고 그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정권, 보험하는 여기도 얼마 전에 노사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금융권에 있는 최저임금 문제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0.5%를 낼지 1%를 낼지 그건 교섭을 해봐야 되겠지만 같이 그걸 해보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또 문화적으로 확산되면 전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역효과다, 뭐 긍정적 효과다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제 경영계에서는 좀 불만도 많은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지금 일단 더 큰 틀에서 지금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짚어주실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하고 좀 공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용안정기금을 내어서 3조죠. 가져와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그러면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걸 충분히 아는데 어떤 점들이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원화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화청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높은 임대료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카드 수수료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관행도 고민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 앞으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중소기업 줄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노와 사와 정이 모여서 같이 해서 중소기업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이번에 제가 나와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이제 조선업, 최근에는 뭐 금호타이어나 한국GM 문제 이런 좀 업종이나 사업장,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좀 많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타협을 좀 이끌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금호타이어, STX 조선에서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GM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영표 의원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국민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무난히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가보면 다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안 살림도 그렇지만 어려우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업장 가면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왜 그러냐 보면 회사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경비를 줄이거나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나가면 정규직 신분에서 나가면 생계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여기서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고는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면 회사와 노동자 입장이 극단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유지하느냐.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그 고용 불안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자 가능하면. 대신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픈 고통 분담은 노와 사와 같이 해결하자. 하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번에 금호타이어나 STX 조선이나 GM 코리아나 그대로 다 관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되어야 됐다. 기업은 무조건 자르려고 노력하고 노조는 또 절대로 아무것도 안 내놓겠다 하기로는 해답이 없다. 그러니까 노와 사회 입장차를 인정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고통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해결이 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산업 정책을 다루겠다 이런 합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에서 보면 노동계가 이거를 악용을 해서 지렛대를 삼아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노조 입장에서 봐도 여기서 엄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법정 관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법정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회사 자체 전립도 문제지만 우리 그 고용도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면 너무 이제 몰아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확인했다시피 이제 우리 노조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국민들께서 노조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8월 25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사실 초기에 취임하실 때 저도 뭐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던 게 이력을 보시면 노동계에 좀 치우친 인물이다 이런 지적이나 우려가 있었던 건 좀 사실이거든요. 사실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노와 사 중간에서 이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뭐 경영계의 우려도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활동하시는데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이? 뭐 누차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뭐 노동계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뭐 그냥 노동계 출신도 아니고 징역을 대여섯 번이나 갔다 와야 되는 강성제 제 별명이 원래 문전투인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지도 한다. 그리고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까 금호타이어나 STX 조선에 갔을 때 일단 우리가 이제 현장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조로부터 이제 제가 신뢰는 있습니다. 노조로부터 신뢰. 그리고 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볼 때도 처음에는 그런 우려를 했는데 막상 만나서 해보니까 문성현 위원장이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기대. 그러니까 노조로부터의 신뢰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하시지 말고 충분히 제가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언제부터 이렇게 노동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대학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전태일 열사가 일기장에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내가 이 복잡한 노동기준법 법률 한문을 가르쳐 줄 텐데 하는 거기에 이제 마침 제가 대학교 다니는 데서 전태일의 친구가 되기로 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2년도니까 세월이 많이 됐죠.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뭐 그 중간에 제가 이제 1985년도에 구속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 첫 변론을 맡으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고 또 세 번째 구속됐을 때 제 변론을 맡으셨던 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믿고 맡기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요번에 제일 어렸던 게 사실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였어요. 근데 이끌어내셨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 간에도 이게 있고 입장이 다르고 이 경영계에서도 입장이 다른데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대표자 회의를 좀 이끌어가시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먼저 자꾸 이제 민주노총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노총 이야기 전에 한국노총도 그동안 이러저러한 그 문제 제기를 받으면서도 줄기차게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그 점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성사되는 데는 한국노총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니까, 노사정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니까 민주노총을 좀 이끌어내지 않나 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 민주노총도 이제 뭔가 임금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격차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끌려나온 것이 아니라 적극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고, 못지않게 또 지금 다들 문재인 대통령에서 너무 친노동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게 있지만, 경총이나 사용자 단체도 뭔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경총의 송경식 회장님은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삶의 의무로 이 사회적 대화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제 보면 참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의 경우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경영계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뭐 경영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노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은 어땠다 하더라도 이제 격차 문제는 우리 아들, 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2개는 좋고 8개는 안 좋은데,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일자리 가는 2개밖에 안 되고 남은 8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격차 문제를 풀어야 우리 아들, 딸들은 문제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나 사나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서로를 믿고 해나가면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든 사든 또 어떤 문제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러나 우리가 풀어야 될 이런 문제들은 그런 대립하고 투쟁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그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대화해서 풀 건 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정리하면 충분히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새롭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생을 하게 될 텐데, 뭐 위원장 지금 뭐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뭐 글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한지 8개월도 안 됐고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그만두라 그러면 이게 뭐 좀 어차피 대통령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뭐 그만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라 그러면 가서 한번 따지고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너무 현실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은 쉽게 공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이 청년들에게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르신으로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그 청년 대표도, 청년 노동자 대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적극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 하고 여기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또 가면 아까 이제 차별 해소지만 왜 차별 해소를 해야 되느냐? 역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중소기업들이 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최저임금 10,000원, 월급 연봉 2,500만 원, 둘이서 벌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줄여가서 내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임금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점들을 또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작업장 조건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작업장들을 만들어 나가면, 뭐 이런 정도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그렇다면 내가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일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앞으로 경제사회 노동인을 잘 굴려서 우선 젊은이들에게 출발점을 확실하게 하고 이후 과정에서 전망을 심어드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우리 젊은이들이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기대와 또 적극적인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에 정상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문제 못지않게 아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노사 간에 어떻게 하면 원만한 관계를 만들 것인지가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새롭게 그게 정말 처음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출발하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 갈등을 풀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도 분명한 어떤 전망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기업들의 갑질, 최저임금 인상과 열악한 일자리 문제까지 사회적 문제가 한적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이나 이념 논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경제TV 초대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